산업혁명과 현대민주주의의 발상지로 간주되는 영국.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며 대영제국의 깃발 아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지금의 영국은 100년 전 대영제국의 위세를 상당 부분 잃었지요. 그러나 과거의 식민지들과 영연방을 결성하고 번영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로마 지배와 브리타니아 속주 탄생. 영국의 기록된 역사는 로마의 지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5년과 54년 로마의 영웅 줄리우스 시저가 도버 해협을 건너오며 전설 속의 섬 브리타니아는 비로소 문명 세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브리타니아라는 말은 문신을 한 사람들이라는 이 섬의 원주민 켈트족의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서기 43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4개 군단을 투입하는 대규모 원정을 단행합니다. 마침내 로마는 브리튼 섬의 남부와 중부를 장악하고 브리타니아 속주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약 400년 동안 이 땅에는 로마식 도로가 뚫리고 런디니움 같은 도시들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보급되며 로마 문명이 체계적으로 이식되었습니다. 서기 200년경 로마인들은 런디니움 주위에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로마 성벽의 경계가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시티 오브 런던, 일명 스퀘어 마일의 경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로마가 건설한 모든 간선 도로의 기점이 런디니움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영국 교통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군의 철수와 게르만족 이주.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의 영광도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410년 로마 본국이 게르만족의 침공으로 위태로워지자 황제 호노리우스는 브리타니아의 주둔한 군대를 본국으로 돌립니다. 4세기를 지켜온 로마 군단이 일제히 철수하자 문명은 순식간에 붕괴하고 암흑시대가 펼쳐집니다. 주인 없는 땅이 된 브리타니아. 북쪽에서는 픽트족이, 바다 건너에서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족, 색슨족, 주투족이 굶주린 늑대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로마화된 원주민 브리튼족을 정복하고 로마 이전부터 있던 원주민 켈트족을 몰아냈습니다. 쫓겨난 켈트족들은 북부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서남부의 웨일즈에 정착했습니다. 일곱 왕국 시대, 잉글랜드의 뿌리. 이 과정에서 게르만족의 앵글족과 색슨족이 결합하면서 앵글로색슨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이들이 지금까지 영국의 주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서기 7세기에 이르러 앵글로색슨족은 7개의 주요 왕국을 건설합니다. 북부의 노선부리아, 중부의 머시아, 동부의 이스트 앙글리아, 에섹스, 서섹스, 켄트, 그리고 남부의 웨섹스 등 이른바 헵타키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이들은 서로 패권을 다투며 싸웠지만 공통된 언어와 기독교 수용을 통해 점차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앵글족의 땅이라는 뜻의 잉글랜드라는 개념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공포의 그림자, 바이킹의 대침공.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93년 린디스파른 수도원이 약탈당하며 전 유럽이 경악합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바이킹의 등장이었습니다. 865년 이들은 거대한 군단을 결성해 상륙합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배 몇 척으로 치고 빠지는 해적질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수천 명의 전사가 연합하여 정복과 정착을 목적으로 온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이들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출신의 바이킹들이 연합한 연합군 형태였으며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내륙 깊숙이 진격해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앵글로색슨의 왕국들은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노선부리아의 왕은 처형됐고 이스트 앙글리아의 왕은 순교했습니다. 이제 남은 왕국은 단 하나, 남쪽의 웨섹스뿐이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에게 이들의 침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교회와 수도원이 파괴되고 왕들이 죽어나가자 수도사들은 이들을 대의교도 군대라고 기록하며 경계심과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바이킹 왕국 요르빅의 탄생. 바이킹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원정을 온 사람들 또는 협곡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들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노르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후 이들이 영국에 정착하면서 덴마크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데인족이라고 불렸고 그들이 지배하는 땅을 데인로우라고 했습니다.
데이교도 군대의 상륙 이듬해인 866년 바이킹이 노선브리아 왕국의 요충지였던 에오포윅을 기습 점령했습니다. 바이킹들은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추기를 노려 성벽이 허술해진 틈을 타 공격했습니다. 이후 도시 이름을 자신들의 발음인 요르빅으로 바꾸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 말을 요크라고 발음했고 이 이름이 오늘날 미국의 뉴요크로도 이어집니다. 요르빅은 바이킹 지배 지역인 데인로우가 확대되면서 국제 무역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바이킹 왕들은 자신들의 은화를 직접 주조했습니다. 늪지대의 왕 알프레드와 에그버트 회합. 871년 22세의 나이로 웨섹스의 왕위에 오른 알프레드. 그는 신학을 사랑한 병약한 청년이었지만 운명은 그에게 칼을 쥐게 했습니다. 878년 겨울 바이킹 장수 구스룸의 기습으로 알프레드는 궁정을 잃고 서머싯의 늪지대 에설리로 도망칩니다. 왕이 늪지대에 숨어 지내는 동안 잉글랜드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흩어진 영주들에게 비밀 전령을 보냈습니다. 왕이 살아있다. 에그버트의 바위로 집결하라. 878년 5월 안개 낀 윌트셔의 경계. 이름 모를 바위 하나가 잉글랜드의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의 할아버지 에그버트 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이곳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그버트는 처음으로 잉글랜드의 패자라는 뜻의 브레트왈다라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각지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전사들. 그들의 함성은 늪지대의 고요를 깨고 바이킹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에딩턴 전투와 방패벽의 기적. 878년 5월 에딩턴 평원에서 잉글랜드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알프레드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전술을 응용한 방패벽을 구축했습니다. 바이킹의 광포한 돌격이 방패벽에 부딪혔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방패를 겹쳐 거대한 성벽을 만들었고 동료의 어깨를 믿고 버텼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처절한 몸싸움 끝에 바이킹의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구스룸은 침넘 성체로 도망쳤으나 알프레드는 14일간 성체를 포위하여 결국 구스룸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알프레드는 구스룸을 처벌하지 않고 자신이 숨어 지냈던 늪지대 근처의 웨드모어 마을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두 민족의 경계를 구획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구스룸과 그의 부하 30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알프레드가 구스룸의 대부가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의 업적과 잉글랜드 건설. 알프레드 대왕은 승리 후 전쟁에서 이긴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전을 정비하고 학교를 세우며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바이킹의 침략에 대응해 해군을 창설하여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886년 알프레드 대왕은 로마군 철수 이후 버려졌던 런디니움의 로마 성벽이 방어지로 최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벽을 수리하고 사람들을 다시 성 안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이곳은 런덴버, 즉 런던 요새라고 불리며 현대 런던의 실질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웨섹스 왕국의 원래 수도는 윈체스터였습니다. 왕의 궁궐이 있었고 윈체스터 대성당에서는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이 성당에 묻혔으나 후에 새로운 성당이 지어지면서 옮겨갔고 원래의 성당은 올드민스터라고 불리게 됩니다. 웨섹스의 세르딕 가문의 이곳은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민스터는 수도원을 뜻하는 영어의 고어입니다. 알프레드 대왕 이후 윈체스터는 행정, 종교, 런던은 군사,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런던이 명실상부한 단일 수도가 된 것은 알프레드 사후 약 150년 뒤인 11세기 참회왕 에드워드 시절입니다. 그는 런던 옆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짓고 궁전을 세웠습니다. 이후 1066년 노르만 정복자 윌리엄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며 런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탄생. 알프레드 대왕은 잉글랜드라는 국가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그의 자손들은 흩어진 칠왕국을 하나로 모으는 위협을 달성하지요. 알프레드 대왕은 899년 5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는 평생 고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바이킹을 막아내고 교육과 법을 세운 초인적인 왕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릅니다. 알프레드의 자녀들은 아버지 못지않게 유능했습니다. 에드워드 왕과 그의 누나이자 머시아의 여주인 에델플레드는 협력하여
바이킹의 땅 데인로우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알프레드의 손자 에설스텐 이르러 영국은 최초의 통일을 이룩합니다. 단순한 웨섹스의 왕을 넘어 최초의 잉글랜드 국왕으로 추앙받습니다. 927년 그는 최후의 바이킹 보루였던 요크를 점령하며 잉글랜드 전체를 장악합니다. 937년 그는 브루남버 전투에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더블린 왕국 연합군을 격파하며 섬 전체의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이 전투는 잉글랜드의 탄생 신고식이라 불립니다. 잉글랜드가 마침내 하나로 통일된 것입니다.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나라를 건져 올린 영웅 알프레드 대왕. 그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영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류사의 커다란 족적을 자부하는 나라, 영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